두뇌학자 홍영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홍 박사님을 만나봅니다. 한국좌원의 개발연구소 홍영표 박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봄인 것 같아요. 와, 봄. 네. 찬바람 속에서 우리는 봄바람을 만납니다. 네, 가슴이 설레는 것 같아요. 새 학기 새 출발. 네. 뭐 개인적으로 네. 저희 자녀도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중학교 언제 가? 라고 했더니 네. 다음 주에 가요?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금요일 이 아침 새 학기 새 출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부모 멘토링의 내용도 그와 관련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적응을 못할 것인가 제일 걱정이잖아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 엄마들은 되게 이런 엄마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내성적인 아이들의 엄마들. 그러면 내성적은 다 적응 못하나요? 그렇진 아니죠. 않죠. 적응 못하는 애 분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것 같아요, 박사님. 적응을 잘하는 친구들은 네. 이 새 학기가 더 기대가 기다려지죠. 되고요. 네. 또 뭐 자신감이 있죠. 그러면 그런데 내가 좀 사실 나는 그냥 새로운 분위기 이런 환경 적응이 좀 힘들다. 네. 그런 분들이 오늘 좀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송 PD님은 어느 쪽에 해당됐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네. 적응 잘했던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네. 여러분 제 이사를 네. 초등학교 때요. 네. 제가 이사를 20번 이상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만 4곳을 나왔어요. 정말 적응을 해야 했었습니다. 예, 저 역시도 제일 무서운 말이 너 그러다 학교 안 갈래? 제일 무서웠어요. 학교를 가고 싶으셨구나. 가서 애들, 난 공부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 좋아서. 와. 노는 게 좋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사실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아이들 중에서 내성적인 아이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뭐 내성적인 아이들은 다 적응을 못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적응하기가 힘든 아이들의 두뇌 유형이 있더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의 그렇죠. 두뇌 유형이 있다. 그렇죠. 적응하기 힘든 두뇌 유형이 있어요. 뇌를 검사해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뇌 검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박사님 얘가 학교를 간다 하니까 학년이 이제 바뀌잖아요. 막 제가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그렇게 행복하세요 했더니 아니요 우리 애가 적응 못할까 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성적이라서 적응을 못한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성적인 아이 중에서 걱정 못하는 두뇌 유형 궁금하시죠? 예. 이런 애들이에요. 내성적인데 열정지수는 높은 애들. 그래요? 네. 열정지수가 높으면 뭐 적응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열정지수가 높은 거와 성격 중에서 친구들이 따라주는 카리스마 지수 이게 떨어지면 내성적이라고 그래요. 이거하고 나란한 애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열정수가 높은 애들은 어디 가도 자기가 반장을 하고 싶어 하고 대장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럼 애들하고 만났어요. 놀자. 그럼 뭐라고 그래? 야, 내가 대장할게.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애들이 그래.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거의 또 안 그러죠. 예, 애들이 뭐라 그래? 너 하지 마.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래요? 두 가지죠. 그래. 아니면 너하고 안 놀아. 그럼 너하고 안 놀아죠. 이쪽으로 갔어요. 다른 그룹. 야, 우리 놀자. 열정이 있으니까 놀아요. 예. 또 이제 어떤 분 내가 대장할게. 애들이 뭐라 싫어 얘. 얘가 해. 또 두 가지예요. 어거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놀든지 아니면 너하고 안 놀아. 자, 이런 애들 특징이 어떤 애들이냐면 반장 선거했어요. 근데 떨어졌어. 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엄마, 우리 반에 애들이 정말 이상한 애들이 많다. 얘를 반장을 찍었어. 걔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말이야. 뭐도 못하는데 걔가 반장이야. 그래, 걔가 나보다 다 못해요. 딱 하나 좋은 게 뭐냐? 걔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차라리 적응 잘하는 애는 어떤 애인 줄 아세요? 내성적이면서 네가 반장해. 얘는 어디 가든 애들한테 인기 좋아해. 다 나보고 반장하래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든 얘를 데리고 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성적이면서 자기가 오너가 되려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 문제점 안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또 좁혀주시니까 네. 오늘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사실은 또 우리의 어떤 기질이나 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주신 또 성품이니까 네. 그 안에서 지혜롭게 갈 텐데 일단 오늘은 이 새 학기 새 출발. 네. 그러면 적응을 못하는 그 아이들의 그 뇌 유형이 있다면 네네. 좀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키고 네네. 좀 또 협응할 수 있는 자, 그런. 그러면 예. 자, 이런 거죠. 자, 우리 아이가 적응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엄마는 자, 말은 아주 간교해요.
너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자, 이거 아주 간단 명료하잖아. 예. 이게 아는 뇌예요. 근데 얘가 과연 학교 가서 혼자 뭐 하는 건 잘하는데 관계는 아이와 함께해요. 나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함께 동조해 주냐라고 하는 건데 부모가 아무리 가르쳐도 이건 혼자란 말이에요. 예. 함께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바로 집에서도 1등 해야 되고 막 열정 막 높은데 어디 가서 멍석가름 잘 안 되는 유형이다 그러면 한 3개월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당장 입학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자, 만약 1학년이라 치자고요. 뭐 공부 걱정할 건 없잖아. 1학년 이거 무슨 뭐 엄청 대단한 공부라고 걱정을 해요. 예. 우리 아이가 대부분 엄마들도 1학년들은요. 중학교 들어간 엄마들은 공부를 걱정하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간 엄마도 공부 그렇죠. 걱정이죠. 근데 1학년 들어간 엄마들은 잘 적응할까? 그러면 지금부터 유치원 때 교육을 못 시켜놨으면 지금부터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육은 너 친구들 만나면 잘해야 돼. 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그게 이론으로는 되는데 실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첫째 기를 죽이고 있나 찾아봐야 돼요. 혹시 우리 집에서 아이 기 죽이는 사람이 있나? 자, 기는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내가 네, 가끔 얘기를 했는데 예. 네. 혼내면 그냥 그렇죠. 욱하는 사람이 있든지 지나친 잔소리. 잔소리. 이 두 가지는 기를 죽이는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가정을 뒤돌아봐서 혹시 우리 가정 중에서 나나 우리 아내나 혹은 나이 많이 차는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혹시 우리 아이 기 죽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를 먼저 찾아야죠. 그래서 위에서 무거운 걸로 누르고 있는데 밑에서 아무리 기를 끌어올리려고 한들 이게 올라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약한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10번 칭찬해 주다 한 번 소리 지르면 그것 때문에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훈련이 중요한가 아니라 우리 집 환경 중에서 우리 아이 기 죽이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를 먼저 찾아서 그 부분이 먼저 해결을 되고 그러면 그게 만약에 잔소리하는 사람이 엄마다.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요? 엄마가. 그렇죠. 몇 달 동안? 3달 최소 동안. 3개월. 자, 아빠가 욱한다.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요? 아빠가 바뀌어요. 아빠가요. 욱하는 거를 어떻게? 3개월 동안. 자, 이게 없어져야 돼요. 두 번째, 아이 보는 데서 부부가 다툰다? 애가 기가 죽을까요? 살을까요? 죽죠. 죽죠. 철저하게 아이 보는 데서만큼은 소리 지른 어른들이 막 화내는 게 정말 무서운 거 아이들은 기 죽는 거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얼마나 기 죽는지 알려면 몰래카메라 해갖고 자기들 싸울 때 한번 찍어봐요. 얼마나 무서운가 애들이 얼마나 기 죽을 것 같은가. 바로 그거예요. 이놈의 인간 오기만 해봐라 막 이러고 있을 때 거울로 자기 눈 보라는 거예요. 왜 남편이 집을 못 들어오고 방황하는지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먼저 가정 환경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아이가 기를 올리는 즉 집에서부터 이제 형이나 동생 그다음에 관계에서 자기가 정확하게 눈치를 보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부터 혼자 웬만한 곳 걸어가는 그래서 만약에 1학년 들어가서 피아노를 보낸다. 그러면 적당한 거리 애매한 거리를 보내서 걸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혼자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기가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 걸어가는 게? 혼자 걸어가는 거. 안 가본 길. 그다음에 새로운 길. 그리고 어디만 가면 얘는 기가 약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빠가 뭐라 그래요? 너 기다려. 엄마 갔다 올게. 너 기다려. 아빠 갔다 올게. 이제부터는 네가 갔다 와. 네가 엄마 도와줘. 네가 아빠 도와줘를 아예 습관처럼 달고 살아야 돼. 그렇게 기가 살아야 말 그대로 적응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 적응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집에서 기 죽여놓은 애는 밖에서 애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기가 살아야 밖에서 살죠. 똑같아요. 부부도요. 집에서 남편을 막 잡잖아요. 그럼 남편이 회사 가서 기를 못 펴요. 어른이나 애나 공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부족한 남편인데 집에서 당신 회사는 최고야. 어떻게 당신 같은 인재를 뽑았을까? 복이야. 그 복을 앓을까? 그럼 이 남자는요.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최고처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괜찮은 남편인데 아휴 당신 같은 게 뭘 한다고 참 그 돈 주는 사장도 깝깝하겠다. 그럼 이 남자는 회사 가서 일할 때마다 나는 진짜 일도 못해. 이렇게 기가 죽는 거죠. 애도 똑같아요. 넌 대단해. 넌 대단한 아이야. 그럼 얘는 자기가 진짜 대단한 것처럼 행동하고 할 거 아니에요.
새학기 새 출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유치원에서 초등학생이 된 친구들 뭐 네. 예전에 작년에는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박사님. 학교에 가서 네. 뭐 이렇게 하나 A부터 Z까지 네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좀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은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그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유형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엄마들이 적응 그러면 학교 가서 적응 크게 이제 선생님하고 관계, 애들하고 관계, 학습과의 관계, 준비물을 안 갖고 갔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딱 크게 기능이나 심리적으로 적응 안 되는 아이들을 집중을 한번 다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죽인 아이들, 집에서 기죽인 아이들은 바깥에서 기를 못 핀다, 즉 적응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를 살리는 방법은 어디든 스스로 혼자 해볼 수 있도록 당당하게 엄마 제가 갔다 올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뇌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아이를 정확하게 보고 집에서의 아이가 정말 괜찮은 집에서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혹시 바깥에 갔을 때 우리 애가 어떤 아이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지금부터 3개월 계획서에서 실천을 하시면 한 2학기쯤 되면 정말 적응 잘하는 아이로 바뀔 수가 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방송 들으면서 당장 내일 좀 적응 잘. 박사님 정확하세요. 네. 3일 뒤에 변화가 일어난다가 아니라 네. 3개월 뒤에 그렇죠.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를 때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뭐요? 3일 뒤에 좀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3개월을 드렸습니다. 적응, 그 환경 가운데 길을 살려주는 그 부모님들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이 시간도 한번 또 새학기 새 출발 어떻게 준비하지 그 두 번째 시간 함께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뇌과학자 한국자원외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